안녕하십니까. 제1회 방송나눔축제 11 아나운서를 맡은 황수연, 배민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11 아나운서를 맡게 된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은데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 과학동아리 발표대 때문도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인하여중 인싸과학 동아리와 담당 선생님 덕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과학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면서 많은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나만 모르는 게 많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이론적인 것들만 배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알아가자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아는 것들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전문적이어서 놀랐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니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게 어려웠던 작년과는 달리 1, 2, 3학년 모두가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날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대부분의 활동들이 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웠던 이론들을 직접 체험해보니 기억에도 많이 남고 일상생활에 적용도 할 수 있고 분야가 다양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고 항상 이런 활동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대회에 참여 기회들을 부원 학생들에게 드려서 공지해 주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니까 다들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방송 나눔 축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나요? 어머, 벌써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메인이 빠졌는데 시작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나눔 축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민서님은 혹시 람프란투스란 꽃을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소양 CSI 수사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그리스어인 람프란투스는 반짝 빛나는 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CSI? 소양 CSI가 뭔가요? 바로 소양 초등학교에 있는 과학동아리 소양 CSI 수사대입니다. 마을과 학교 숲에 있는 식생을 탐구하는 소양 생태 탐험대이기도 합니다. 람프란투스의 의미인 반짝 빛나는 꽃처럼 미래에 반짝 빛나는 꽃. 소양 CSI 수사대 학생들이 들려주는 생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야? CSI TV도 하나 없네. 이제 사진 팔도가 너무 날씨. 사진 찍어. 우리 본관에 가야 되는데 학교 본관에 엄청난 누가 기다려. 하나만.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명지우. 윤준채요. 민규상. 조민규상. 요거 찍자. 찍을까? 저기 왜 찍을지 지가. 꼭 찍어보자. 야, 이 나무부터 찍어. 이 나무.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건 안 해봤다. 신났으니까 우리 게임 하나 할래? 뭘까? 너 아임드럼 할줄 아니? 그걸 박자? 아, 내 박사. 네 박자?
하나, 둘. 자, 여기 식이 있습니다. 식은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아니 아, 그럼 니가 지금 완전 가운데 차지하네, 여기. 위 반쪽. 다시. 우리 지금 다 펜스 연습했어. 다시 하자. 아예 그런 거 말고 딴 거. 말로 하면. 한 마리 줄게. 자, 게임은 노잼이 되어서 바로 끊어버리고 통편집 커트. 찍고 있어. 야, 이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얘들아, 은행나무, 야, 은행나무 안 찍었지, 너희 은행나무. 은행나무 찍었어? 그쪽에 있잖아. 찍었어? 수구 6m 정도로 구불구불 굽어지며 자랍니다. 치피는 옅은 갈색으로 매끄러우며 얇게 굽혀지면서 흰색의 무늬가 생깁니다. 희망과 장난으로 겉모습을 비습니다. 거기는 나요. 희망은 지나고 미치입니다. 큰 파워는요 끝이 하고 팔에서 구에 맥이 있습니다. 오, 시원해. 시작, C. S I 여러분, 혹시 오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연님,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재미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속한 동아리에 실험 키트 20개를 보내드린다는 이벤트입니다. 와, 정말요? 여러분, 방금 본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몇 가지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재미있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개망초, 맥꽃, 대롱나무 이렇게 새로 들어본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학교 식생활계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학교에 있는 식물들과 특징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무나 식물들을 보면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또 영상에 나온 식물들이 과연 우리 학교에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수연님은 혹시 메리골드 차나 금자나차 효능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메리골드는 항산화 효능, 염증 완화, 면역 기능, 회복 등이 있고 금자나는 화상,
타박상, 자상, 시력 등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메리골드와 금자나를 생장해보고 차도 만들어보고 염색까지 아주 세세하고 전문적이게 진행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바로 명현중학교에 있는 과학 동아리 사이언스 명영인데요. 메리골드와 금자나의 생장, 꽃차, 염색에 대한 영상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목차입니다. 1. 금자나 천연 염색 탐구 하고 싶죠가 진행하였고 2. 메리골드와 금자나 생장 탐구 나쁘지 않죠가 진행했습니다. 3. 메리골드와 금자나 덕분과 열풍건조 탐구 끝내주조가 진행했고 4. 메리골드와 금자나 꽃차의 맛바양 탐구 명탐정 2조가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중학교 하우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도 20g, 50도 40g, 80도 60g, 80도 80g pH 측정 결과입니다. 염색에 사용할 소재로는 면, 린넨, 모시, 옥스포드, 합성섬유로 총 5종류를 사용하였고 매염의 경우는 40도씨와 80도씨에서 각각 염색하였습니다. 물의 양과 매염제의 양 40대 1로 진행하였습니다. 1. 세제 종류에 따른 세탁후 색상 변화 백반의 양을 20g 넣고 45도씨에서 면을 염색한 후 비누, 가루 세제, 액체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고 색깔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1% 매염제 종류별 pH 측정 매염제 종류에 따른 pH 측정 1% 물의 양 50ml 매염제의 양 0.5g 이때 pH는 pH 4와 pH 10으로 0점 조절한 후 진행했습니다. 1% 매염제 종류별 전기전도도 측정 매염제 종류에 따른 전기전도도 측정 1% 물의 양 50ml 매염제의 양 0.5g으로 진행했습니다. 1%, 2% 매염제 둘 다 소다, 항산 나트륨, 백반, 철, 부연산 순서로 pH 값이 높았습니다. 1% 2% 매염제 둘 다 소다, 항산 나트륨, 백반, 철, 부연산 순서로 전기전도 값이 높았습니다. 매염제 종류별 염색 물과 매염제 양 20대 1로 진행했고 2% 혼용을 하였습니다.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색 정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다, 부연산, 항산 나트륨을 매염제로 사용한 2% 섬유형 염색은 모두 SDF526으로 같은 색을 띱니다. 1. 선매염, 동시매염, 후매염 처리 결과입니다. 염색 방법에 따른 염색 결과를 비교해보기 위해 선매염, 후매염, 동시매염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가 발표할 주제는 EM에 따른 식물의 생장과 꽃차의 종류에 따른 색급 차이입니다. 100배 희석시킨 EM 유기농 비료의 pH를 측정하였습니다. 100배 EM 유기농 비료의 pH는 달걀, 바나나, 오렌지, 커피 찌꺼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500배 EM 유기농 비료의 pH를 측정하였습니다. 500배 EM 유기농 비료의 pH는 바나나, 달걀, 오렌지, 커피 찌꺼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pH 측정 결과 바나나 500배, 달걀 500배는 염기성을 띠고 바나나 100배, 커피 찌꺼기 500배, 오렌지 500배와 100배, 달걀 100배는 약한 산성을 띠었습니다. 커피 찌꺼기 100배는 비교적 강한 산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100배 EM 유기농 비료의 정기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100배 EM 유기농 비료의 정기전도도는 바나나, 커피 찌꺼기, 달걀, 오렌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배 EM 유기농 비료의 정기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500배 EM 유기농 비료의 정기전도도는 바나나와 커피 찌꺼기, 달걀, 오렌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M 유기농 비료의 정기전도도 측정 결과 바나나 100배의 전기전도도가 가장 높으며 오렌지 500배의 전기전도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바나나 100배, 커피 찌꺼기 100배, 달걀 100배, 오렌지 100배, 바나나 500배와 커피 찌꺼기 500배, 달걀 500배, 오렌지 500배 순으로 전기전도도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EM 유기농 비료를 준 후 식물의 생장을 탐구하였습니다. 100배 EM 유기농 비료에 따른 식물의 생장 정도는 달걀이 가장 많이 자랐음을 알 수 있었고 500배 EM 유기농 비료에 따른 식물의 생장 정도도 달걀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물의 생장에는 중성에 가까운 유기농 비료와 칼슘 성분이 많은 달걀 유기농 비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꽃차의 덕분과 열풍 건조 분말을 탐구해보았습니다. 금자나 메리골드 건조 덕분한 꽃을 분말로 만든 모습입니다. 색독의 측정 과정입니다. 메리골드와 금자나를 섞고 건조한 것을 잘게 빚어 분말로 만듭니다. 정수된 물과 함께 시드 용기에 넣은 후 색독에 넣어 뚜껑을 닫습니다. 색독이 인터페이스에 전원을 켠 후 결과값이 일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센서가 측정하는 값이 일정해지면 실험 결과를 슬프고 파장을 바꿔가며 위 분석을 반복합니다. 탐구 결과입니다. 건조 덕금한 꽃을 막자사발에 곱게 갈아서 분말로 만든 후 실험하였습니다. 약 4%로 희석시켜 색소 센서로 투과율을 측정하였습니다. 메리골드 덕금은 파란색 파장을 투과시키지 못하였고 노란색 계열의 파장을 매우 많이 투과시켰습니다.
메리골드 건조는 거의 모든 파장을 100% 이상 투과시켰고, 금전화 덕금은 메리골드 덕금과 같이 파란색 파장을 투과시키지 못했는데, 메리골드보다는 0.1% 정도 투과율이 높았습니다. 금전화 건조는 파란색 파장을 거의 투과시키지 못했고, 연두색 파장도 투과율이 35% 정도 낮았습니다. 금전화 건조는 하늘색과 주황색 파장을 99% 이상 투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100배, 500배 EM 유기농 비료에 따른 식물의 생장 정도는 달걀 EM 유기농 비료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섹터 측정 결과 430나노미터 파장에서 건조 메리골드가 가장 높고 470나노미터에서는 덕금 메리골드가 가장 높았습니다. 565나노미터에서는 덕금 금전화의 수치가 가장 높았고 635나노미터에서는 덕금 메리골드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는 끝내주부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계절별 꽃 차이입니다. 탐구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화와 메리골드는 봄과 가을에 피고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험에 앞서 탐구 준비 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따온 금전화와 메리골드 꽃을 물과 식초로 잔류 농약을 제거합니다. 건조 과정 및 건조 꽃차 제조는 건조기 온도 70도 6시간을 건조시키고 다음날 1시간 더 건조시킵니다. 건조된 꽃을 끓는 물 300ml에 15g 30분 이상 우려냅니다. 건조꽃차 실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양은 금전화와 메리골드 모두 15g에 300ml로 맞추었고 pH는 5.73, 메리골드는 5.15으로 금전화가 더 높습니다. 당도는 금전화 2%, 메리골드 1.5%로 금전화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기 정도는 금전화 2534%, 메리골드 2156%로 금전화가 더 높습니다. 덕금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프라이팬에 꽃이 타지 않을 정도의 열을 올려 꽃을 9번 덮습니다. 덕금 꽃차 제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금 꽃을 끓는 물 300ml에 15g 30분 이상 우려냅니다. 덕금 꽃차 실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량은 아까 건조 실험과 같이 15g에 300ml로 맞추었고 pH는 5.678, 메리골드는 5.568로 금전화 덕금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도는 금전화 덕금 3%, 메리골드 덕금 2.4%로 역시 금전화 덕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3,252%로 금전화 덕금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조와 덕금의 색도 결과는 이러합니다. 따라서 pH는 건조한 것이 덕금 것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메리골드보다 금전화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아 금전화를 건조시킨 꽃차가 중성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한 것보다 덕금 것이 당도, 전기 전도도, 색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꽃차를 덕금 처리하면 단맛이 더욱 많아지고 무기염료도 증가하여 맛이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포트 2개를 준비하고 물을 한 컵씩 넣고 끓인다. 준비한 메리골드와 금전화를 똑같은 데 넣는다. 오인 후 뜨거운 물 2컵을 넣어 15분을 끓인다. 마지막으로 찬물을 넣고 냉동고에 넣는다. 이렇게 완성된 꽃차에 A와 B로 나눈 다음 당사자들에게는 무슨 차이인지 알려주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꽃차를 마셔보니 옆 사진과 같이 각각 A, B의 추가 맛을 듣는 이거를 탈취를 하나씩 무게를 붙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 시험에는 점심시간 1층 과학실 B라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분들이 와주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교사 시험에는 점심시간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신 뒤 나오는 길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학생, 교사 모두 시험회가 끝난 뒤 이렇게 2학년들이 표에 붙여진 스티커를 세워주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결과는 A와 B의 맛은 거의 비슷하고 A의 향은 B보다 확실히 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A의 맛은 더 달고 B의 맛은 더 구수하다고 나왔고 A의 당면은 구수한 향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B는 반대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학생은 A의 맛이 더 구수하다고 했지만 선생님들은 A의 맛이 단맛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1. 건조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당도, 전기전도도, 색도 430나노미터 제외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건조한 것이 더 큰 것보다 pH가 높은 것으로 보아 건조한 꽃차가 좀 더 중성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당도 측정 결과 건조한 금자나 2.0%, 더 큰 금자나 3.0%, 건조한 메리골드 1.5%, 더 큰 메리골드 2.4%로 더 큰 금자나 당도가 가장 높았으며 건조한 것은 덕는 게 당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4. 면직물에 염색한 후 탈색 정도는 3차 세탁을 한 후 비교한 결과 액체 세제, 비누, 가루 세제 순으로 천의 탈색 정도가 작았습니다. 5.
매염제의 종류별 pH, 전기전도를 측정한 결과 1%, 2% 매염제 모두 소다의 pH, 전기전도도 값이 가장 컸고 구연산의 pH, 전기전도도 값이 가장 작았습니다. 6. 소다, 구연산, 황산나트륨을 매염제로 사용한 2% 후매염 염색은 모두 같은 색으로 염색되었으나 백반은 베이지 계열을, 철은 어두운 갈색 계열로 염색되었습니다. 7. 선매염, 후매염, 동후매염을 진행하였을 때 소다, 구연산, 백반, 철, 황산나트륨을 매염제로 사용한 천의 착색 정도는 모두 후매염 염색 방법을 이용했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와, 정말 전문적이게 잘 참고 활동을 했네요. 체험 활동 중 차 시음을 해보는 활동은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숲,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의 고찰에 대해 참고 활동을 진행한 공항중학교에 있는 과학동아리 체인지 메이커인데요. 민서님은 혹시 비뉴턴 유체에 대해서 아시나요? 비뉴턴 유체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녹말 반죽인데요. 고체였다가 액체였다가 하는 신기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가 해외에서 있었는데요. 녹말 반죽이 액체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물과 비슷하니까 물 위를 걸어다니는 행사를 진행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본 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하고 원리가 궁금했는데 이 원리를 통해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에서 어떤 실험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야, 과자 30cm에서 비교해서 30g의 무게층을 따라서 깨진 되고 있습니다. 30cm에서 비교해서는 30g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 그렇지. 미안해, 명예야. 그렇지, 그렇지. 야, 이 팀 가진 물건이구나. 본인이 물건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난 이미 물건인데. 이렇게 웃긴 사람 말을 처음 들어보네. 간다? 야, 오른 맞아 빼야 돼. 팔십오 돌아. 85. 86으로 하자. 84. 84도로 하자.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네, 비뉴턴 유체에 대한 실험 영상들을 보니 비뉴턴 유체의 특징들이 돋보이는데요. 정말 신기한 특징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하는 실험이니 저도 한 번쯤은 꼭 실험해보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소속한 인하여 중의 과학 동아리 인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구사랑 프로젝트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진행한 인하여 중의 인싸과학 동아리입니다. 정말 다양한 체험 활동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니 어떤 활동을 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과학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 과학 실험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깨면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과학 실험과 프로그램을 해도 너무 따분하거나 신박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애초에 참여하지 않거나 머릿속에서 빠른 속도로 잊혀가겠죠.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바로 신박한 실험과 프로그램인데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인하여자 중학교 인싸과학 동아리입니다. 인싸과학 동아리 인싸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과학을 사랑하는 인하여 중에 인사이더인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을 진행한 후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인하여 중의 과학 동아리입니다. 매년 활동 주제를 정해 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과 연계하여 위기의 지구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지구사랑 프로젝트를 대주제로 정하고 모든 별 프로젝트 연구와 생태환경 체험을 실천 과제로 정하였다고 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소개하기엔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너무 많으니 간단하게 몇 가지 보고 가볼까요? 먼저 과학실험 캠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태양광 랜턴과 영어로 쓴 편지를 해외 에너지 빈공국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활동이죠. 자신이 직접 만든 랜턴과 편지가 전해지는 것이 뿌듯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2050 탄소중립 환경 캠프에서는 버섯 키트로 버섯을 키우면서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고 키운 버섯으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최첨단 교실 나노기술 프로그램에서는 나노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모형물을 제작하며 흥미있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알파미니 핑퐁 로봇, 할로코드 IoT에 대해 배우고 직접 제작하고 체험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활동을 했던 토요진로 캠프 4차 산업 미래체험, 3D 프린팅에 대해 배우고 알아보는 활동인 주한도서관 주간 진로체험과 자원에 대해 배우고 직접 재활용품을 제작하고 모든 별로 재미있는 게임을 했던 2022년 기후변화 순회교육, 자기자를 만들며 생물의 다양성을 알아보는 국립생물자원과 생물 다양성 교실, 스치캠프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사랑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그 주제를 선택한 각 학년 학생들이 모임이 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신 2종, 인공지능 척척 박사조, 공기정화 공정하다조, 미래친환경 미친 박사조의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두 많이서도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체험활동을 선정하여 활동을 하며 직접 만들어보고 조사하고 연구한 그 결과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활동하였는데요. 학생들은 함께 모아 연구하고 직접 만들며 활동한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라 하니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인싸과학 동아리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네, 영상에서 사진과 함께 따로 언급한 활동들 말고도 더 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하니까 그 활동들을 해낸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과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인 인싸과학 동아리에서 나온 힘이죠. 앞으로도 또 어떤 대단한 활동들을 할지 제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팀은 반대그래프 발전기를 이용하여 여러 고전압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대형 반대그래프 발전기로 정전기를 체험해 봤습니다.
학생들끼리 손을 잡고 반대그래프 발전기 사이를 연결하여 정전기를 체험해보는 활동이었죠. 이번 팀은 특히 놀랐던 게 반대그래프 발전기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진상중학교에 있는 정전기 과학 동아리입니다. 영상 함께 시청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진산중학교 과학동아리 정전기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기는 반대그래프 발전기를 제작하고 이 반대그래프 발전기에서 얻은 고전압을 이용하여 각종 고전압 실험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먼저 반대그래프 발전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그래프 발전기는 1929년 로버트 반데그라프가 고안하여 만든 정전 발전기입니다. 실험실에서 고전압을 만들기 위한 실험 장치로 예전에는 주로 핵물리학 연구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과천과학관 같은 박물관에서 시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나 손쉽게 고전압을 얻을 수 있기에 아직도 연구소나 대학 등 일선에서 사용 중인 곳도 많습니다. 발전기의 아랫부분부터 알루미늄 테이프, 고무밴드, PVC 파이프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전동기에 의해 회전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테이프, 고무밴드, PVC 파이프는 대전열 순서대로 배열된 것입니다. 알루미늄 테이프와 고무밴드가 마찰하면 알루미늄 테이프의 전자를 고무밴드가 갖게 됩니다. 고무밴드와 PVC 파이프가 마찰하면 고무밴드의 전자는 PVC 파이프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전자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므로 대전열을 배치한 것입니다. 전자가 금속통 내에 모이므로 금속통은 음으로 대전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절연체로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압이 매우 높을 때에는 절연이 파괴되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이를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극이 서로 1mm 떨어져 있을 때 3000V의 전압이 걸리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며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즉,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은 3000V/mm입니다. 만약 전극이 2mm 떨어져 있을 때 전기가 통한다면 두 전극 사이에는 6000V의 전압이 걸린 것입니다. 전극이 3mm일 때는 9000V, 4mm일 때는 12000V가 걸린 것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반대그래프 발전기에서는 약 15mm 거리에서도 스파크가 발전합니다. 즉, 약 45000V의 전압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000V로 전압은 매우 높지만 반대로 전류는 매우 작은 값을 가져서 감전되더라도 약간 따끔할 뿐 안전합니다. 저희는 이 고전압을 이용하여 여러 고전압 실험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전기적 반발력을 이용한 접시 날리기 실험입니다. 알루미늄 통과 알루미늄 접시가 모두 음으로 대전되고 같은 전으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접시가 날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실험은 털 가죽 세우기입니다. 과학관에서 머리카락을 세우는 것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알루미늄 통 위에 있는 털가죽이 음으로 대전되어 털가죽이 곤두서게 됩니다. 이때 양으로 대전된 반대편 전극을 가까이 하면 털가죽의 털이 끌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프랭클린 벨입니다. 고든의 종이라고도 불리는 프랭클린 벨은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고안한 장치로 전하의 전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중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장치로 전동기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주보는 두 금속판 사이에 정전 용량을 가진 물체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때 정전 용량을 가진 물체는 움직여야 하므로 정전 용량은 클수록 좋고 질량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티로폼 공에 먹물을 발라 정전 용량을 크게 하였습니다.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랭클린 벨을 대전체에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 금속판과 먼 쪽 금속판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이때 두 금속판 사이에 있는 공은 대전된 두 금속판에 의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하가 유도됩니다. 그 결과 전기적 인력과 철력에 의해 공은 움직이고 금속판과 닿는 순간 공과 금속판은
같은 전화를 띄게 되어 밀어내게 됩니다. 결국 공은 두 금속판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진산중학교 과학동아리 정전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반대그래프 발전기를 직접 제작하며 실험을 진행한 것이 너무 대단합니다. 구체적인 결과 설명 덕분에 몰랐던 것들도 오히려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영상 시청이 최종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다들 실험과 탐구 활동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번 대회 활동과 방송 나눔 축제를 해보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쌓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동아리들의 다음 활동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또한 과학동아리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과학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니까 다른 학생들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참여해보고 싶네요. 네, 저도 많은 활동들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초중등부 방송 나눔 축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주고 앞으로도 여러 활동들을 할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중반에 카메라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 나눔 축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아나운서 황수연, 배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